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오블라다. 자,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 에디터. 네. 최근에 이 언론에 등장하는 경제 관련 용어 중에 네. 무시무시한 용어. 9월 위기설. 뭐 예전부터 뭐 위기설 많긴 했는데 예. 이 9월 위기설 이 내용이 뭐예요? 일단 이게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요. 뭐 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확산이 됐는데 거기서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9월 위기다. 뭐 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나오나요?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네. 코로나 때 자영업자 대출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갚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라 예상해서 정부가 상환 유예도 해주고 만기 네. 연장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번 달로 다 종료가 돼요. 그럼 대부분 그렇기 자영업자 때문에 대출의 만기가 9월에 몰려 네, 있다. 9월에 오고 또 하나 더 큰 건 뭐냐면 레고 사태 이후에 네. 뭐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이 그 돈들 좀 끌어당기려고 고금리 예금 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곧 상환이 되는 이제 만기가 돼서 은행권들이 또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패닉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렇죠. 예를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도 네. 제대로 대출 못 갚으면 네. 어디로 또 튑니까? 은행들이 아, 재정 공격성이 악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줄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없으니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길 이런 수도 얘기구나. 있고 또 네. 자영업자들 요즘 뭐 워낙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출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해줄 것이고 네. 이 상환 유예는 물론 이제 이번 달까지 끝나지만 이거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이제 좀 타협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데 네. 사실 이게 분할 납부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아. 갑자기 빚을 이렇게 분할로 납부하려면 그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야, 자, 그러면은 정부의 입장대로 하면은 9월 위기설은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만기가 안 끝나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상환 유예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할로 이미 상환해야 되는 자영업자도 꽤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은 세우겠다고 했고요. 금융권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은행이 그렇게 정부의 말을 모두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거기도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 납부에 대해서 얼마나 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평론가는 네. 어떻게 봅니까 이 사안? 실제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좀 정부의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상환 유예하고 네네.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이래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상공인 연체로 인해서 네. 뭐 금융권이 부실해진다. 이게 이제 9월의 위기설의 이제 네, 핵심인데 본질이죠.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사가 부실해진다라고 봤을 때 네.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연체 때문에 사실 금융권이 전체적으로 부실해질 위험성은 전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저는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의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은 갚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시겠죠.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거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죠. 지금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이 23년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9.9%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지긴 했는데 주요국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6%고요.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일본이 9.8%, 독일이 8.4%.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 2,800만 원. 예, 거의 최저소득보다 조금 높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이런 현실에서 사실 이제 삶의 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하나
하나가 있어요. 뭐요? 바로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입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거요, 제가 봤을 때 총선 아젠다로도 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그래요. 이거 끝나지 않은 문제다.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제는 손실 보전금으로 해결했다. 그때 이제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줬었거든요. 쉽게 하면 코로나 손실보상의 폭을 좀 소급 넓히자는 적용이죠. 건데 소급 적용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은 끝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는 이제는 손실보전금으로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이 문제가 되게 예민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게 총선 아젠다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는 조금 배치되는 그쵸. 측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완전히 이제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9월 위기설에서 또 중요한 팩터 중 하나는 자영업자 문제도 있지만 네. 지금 부동산의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지금 네. 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사 보면 우리나라 PF 대출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네, 맞아요. 얼어붙었고 뭐 GS 자이 이런 문제 예. 터지면서 PF 안 좋다는 얘기는 네, 정말. 분양 시장이 지금 침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시행사가요. 이게 지금 꽤 갚아야 되는 돈이 이번에 이제 많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대출 9월에 만기 돌아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 브릿지 론 물량만 네. 보면 거의 한 88%를 갚아야 돼요. 아, 근데 이게 과연 9월에? 그러면 갚을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는 보통 이금융권에서 브릿지 론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을 못 갚게 되면 이게 사실 중국의 얘기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9월 위기설이 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월 얘기는 했고 네. 10월 얘기해 볼게요. 야, 이 물 흐르듯한 유려한 진행. 9월에도 10월. 야, 이거 뭐 10월에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막 시작이 네. 됐는데 9월 2일이 월요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때를 임시공휴일 지정했어요. 네. 6일 노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할 때 정부가 내건 명분이 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노세요. 이건 아니고 이 내수 진작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내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연휴가 길어지면 놀러 다니면서 돈도 쓰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이 정부가 네. 6일 황금 연휴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자 하는 요 정책적인 목표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안 하는 것보다 난데 네. 일단 지금 경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자 갚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지금 다운된 상태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6일이 아니라 60일 놀아도 백약이 무효다 뭐 이런 얘기시구나. 맞습니다. 집에서 이게 내가 넷플릭스 보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거다. 저 같아도 부담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그쵸. 이런저런 선물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논다고 해서 또 뭐 스테이크 사 먹으러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또 가계 부채도 또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요즘에 뭐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요 어느 정도로 늘었냐 그러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액을 봤더니 이게 21년도 3분기 때가 가장 호황기였거든요. 부동산이 막 폭발했을 때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가계 그 부채가. 얘기는 부동산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예. 대출 조금 내리는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그렇죠. 안 돼. 요거 막차 타자. 요거. 그러면서 주담대로 엄청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담대가 또 늘어나니까 당연히 또 이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다운되다 보니까 네. 뭐 소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네. 소비가 좀 진착이 될까? 네. 이런 문제가 좀 예민하게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앞서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것 같았는데 이 10월 황금 연휴 내수 진작 이 효과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이 조금 더 없을 거다 이런 이렇게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신 에디터 네, 기사 보니까 예. 이 황금 연휴 때 네. 항공권하고 숙박은 난리라던데 맞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도 하루 소비의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여행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네. 그것도 고급 해외 여행.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캐나다에 다 사시는데 아 그래요? 예. 캐나다에 일주일 모모 투어의 그 상품 중에 2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오. 그거는 이미 다 솔드아웃 됐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이면은 네. 비즈니스 타고 5성급 네, 호텔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고품질의 이 네. 프리미엄 상품권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해외 가시는 분도 비슷해요. 하루 정도 더 놀 수 있다? 예. 돈 있는 분들은 일본 가겠다. 아니면 동남아라도 가자 해서 지금 네. 연휴 쪽에 티켓이 워낙 비쌌지만 2배로 뛰었습니다. 연휴는 무조건 2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항공권도. 오늘 떠납니다. 아 그래요? 5년 만에. 있으시구나. 네, 5년 만에 처음 떠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네.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숙박이요. 그래서 동남아로 가거든요. 저같이 네. 이제 서민들은. 그래서 이게 사실 하루 정도 더 이렇게 연장해서 내수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해외로 가시는 분들, 달러 쓰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쪽으로 오히려 소비가 진작되는 늘어나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어쨌든 신에디터 좋으시겠다. 저는, 갑자기 자랑을 했네요. 저는 인천공항 5년 가는 만에. 사람이 제일 부러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또 추석 얘기 하나 좀 더 해보죠. 김영란법 네. 있잖아요. 야 그러면 김영란법 완화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추석 때 선물 좀 더 비싼 것들 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물 아니면 농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늘어났잖아요. 이제 5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근데 이제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는 2배로 늡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해졌는데 명절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화점에서 이제는 실제 조사를 해보면 20에서 30만 원대의 이제 세트 상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개인분들이 이런 방송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누가 사? 그랬을 텐데 기업들이 삽니다. 실제 기업들이 정말로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큰 손이거든요. 그렇죠. 기업들 네. 선물 그 수요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타겟으로 해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이제는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이런 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요새 선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기업들 얘기하니까 왜 정당에서도 막 선물 돌리고 막 대통령실에서 선물 돌리잖아요. 네. 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왠지 저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당대표실 선물은 수산물 위주일 것 같고 민주당 쪽 선물은 수산물이 아닐 것 같은.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그런 느낌. 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니 근데 왠지. 거의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죠? 네, 보면은 정복 세트, 예. 뭐 뭐 정말 굴비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비싸서 어쨌든 뭐 수산물을 주는 세력과 주는 분들과 아닌 네. 분들 이렇게 나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고 2024년 예산안 얘기 좀 해보죠. 네. 신에디터 네. 보니까 정부가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늘리긴 늘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네. 인상폭이 최소다. 네. 우리는 건전 재정을 추구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정부 예산안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부분은 어디예요? 저는 뭐 참 아쉽지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제가 이제 경제부 출입 기자를 꽤 오래 했는데 이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좀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이러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줄였다고 했는데요. 기자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줄였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보통 예산안이 나오면 거의 몇 시간을 저희가 항목별로 다 검증을 합니다. 이게 줄였는지 늘렸는지. 근데 그런 걸 주질 않아가지고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런 자세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기자단에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그러면 지출 구조 조정이 아니다? 아니요. 지출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줄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제대로 줄인 건지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이 재정 건전성 목표는 지키지 못했어요. 앞서 정부가 얘기한 거는 이 적자 비율을 3% 내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재정 수지 마이너스가 지금 3%를 넘어서서 거의 4%가 됐습니다. 물론 중국의 뭐 위기나 여러 가지 국외 요건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거는요. 예. 결국엔 세수예요. 지금 우리나라 들어올 돈이 없어요. 세수가 수출도 안 되죠. 뭐 내수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사실 세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법인세 부동산세 있는 사람들 세금 계속 깎아주고 있죠. 물론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거야 지금 뭐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모두가 좋지 않을 때 세수까지 만약에 깎아버리면 고가는 누가 채웁니까? 지금 내년에도 더 법인세랑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정도 지출을 줄이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죄송하지만 진행자분이 내년에 수입이 없으시면 당장 해외여행 뭐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선언을 하는데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근데 법인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법인세를 줄여서 말 그대로 세수가 뭐 마이너스 됐다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법인세 줄인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업에 대한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경쟁력을 올려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세수가 이제 마이너스 된 이유는 부동산 쪽에서 사실 이제는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저는 이제는 뭐 법인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불만이다. 예, 좀 근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렇죠. 예. 이런 그 충분히 감당할 사람들의 세수를 깎아주는 건 사실 되게 역트렌드거든요. 지금 브라질마저도 지금 세수를 더 늘리겠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사실 돈을 낼 수 있는 여러 계층들의 세수를 오히려 더 많이 걷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 신 에디터 보시기에 네. 국채를 덜 발행하는 거, 빚을 안 늘리겠다는 방향은 맞다? 빚을 좀 줄여서라도 줄이는 건 맞긴 하죠. 그러면은 네, 그렇지만 맞는데, 네, 지금 네. 출구를 더 줄여야 된다, 아니면 입구를 늘려야 된다요? 저는 그래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확장 재정은 지금 경기를 네. 살리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빚을 늘릴 수는 없으니 네. 그렇다면 여러 감세 가지 기조를 지출. 줄여라. 네, 그리고 지출을 좀 더 그래도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R&D나 이런 것들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였죠. 근데 정부가 투자해주지 않으면 사실 다른 데서 투자를 지금 하지 않아요. 스타트업 투자나 이런 것들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조금 돈을 풀어줘야지 경기가 알겠습니다. 부양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봅니다. 말씀드리면 신 에디터의 생각은 빚은 내지 말되 네.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 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네네. 정리의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권혁중 에디터는 어떻게 봅니까? 약간 저는 뭐 재정 지출 늘리는 거는 뭐 찬성이에요, 사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경기 안 좋으니까 뭐 국채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장 재정. 예, 확정 재정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의 이제 현 정부가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제 아끼겠다, 재정 지출을 이제 세이브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과거 정부에서 안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일단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쓸데없이 예산 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복합문화센터 100개 만들겠다고 돈 쓰는 거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근데 지출 구조 조정은 필요하다. 예, 저는 지출 구조는 필요한데 사실 근데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좀 늘렸다고 정부는 예, 얘기하던데. 이번에 복지 예산 늘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봐요. 복지 예산 늘렸다는 얘기는요. 국회에서 어차피 지금 이제는 봐야 되거든요. 예산안 심의가 있을 텐데 복지 예산 늘리면은 야당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 복지 예산 늘리는 건 그쵸. 야당 입장에서 반대 못.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권혁중 평론가 또 정리를 해보면 입구도 좀 줄이고 출구도 좀 줄이자. 덜 걷고 좀 덜 쓰자.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딱 되네. 자, 주식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야, 이거 지금 이것도 있어요? 한동훈 테마주? 이걸로 뭐 돈 벌었다. 이런 저도 본 것 같아요, 기사. 네. 뭐 벌써 테마주 나오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근데 총선이 이게-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근데 네. 이게 그 보통 테마주 하면은요. 네. 선생님 좀 재밌지만 고향에 갔거나 뭐 같은 출신 학교 오거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 아무것도 영향이 없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테마주 묶이면서 주가가 막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특정 A 회사는 이제 감사가 그 회사의 감사가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27기수로 해서 한동훈 테마주로 또 묶인 케이스도 있고요. 또 B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이사가 같은 회차의 사법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뭐 주가가 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주로 묶이느냐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말고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뭐 대선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테마주로 계속 묶게 돼요. 계속.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총선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총선 테마주 아니면 대선 테마주로 계속 묶여 있고 주의할 점 꼭 말씀드립니다. 테마주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테마가 네. 꺼지면. 네, 항상 그래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가 있었어요. 네. 지금 거의 70에서 90% 폭락했습니다. 어. 21년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는 오래 못 가거든요. 인기 없으면 끝. 그러니까 단타용이죠. 그냥 네. 진짜 단기 투자용이고 저도 이거 할 말 많은데 저는 네. 이제 뉴스포터라고 해서 저는 주식 관련한 이 서비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주식을 네. 이제 투자하기 편한 이런 경제 정보, 그다음 외신 뭐 경제 뉴스 네. 이런 걸 종합하는데 구독률이 떨어져요. 구독자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네. 나와서 지금 네. 라디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펀더멘털 필요 없다. 주식 기사 필요 없다. 뭐 어. 분석 필요 없다. 테마주다. 이런 맞아요. 분들 너무 많은 네. 거예요. 그래프도 안 보고 무슨 맞아요. 뭐 재무부 네, 저 가치 재무제표 투자 이런 필요 것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프 캔들 차트 네. 자초조차도 볼 네, 필요 없다. 올해는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눴다. 아 진짜 그래. 2분기는 확실히 이제 테마나 아니면 밈 주식 여기에 그냥 수급이 다 쏠리니까. 민 주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밈 주식 같은 경우는 유행을 타는 주식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이제는 유행을 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미국 주식이 열풍 있을 때 그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밈 주식이 유행했어요. 뭐 AMC 이런 미국의 주식이 갑자기 막 500%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밈이 유행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권 밈이 사실 외국에는 거의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강해서 요즘은 증권사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리포트를 백날 내봤자 맞아요. 사람들이 네. 증권사 리포트를 안 믿는다. 이게 안 네. 되는데.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정치인 테마주는 제가 봐 딱 하나야. 안랩. 거기는 오너니까 진짜 관련 주잖아요. 그분이 근데 오락가락해가지고 참 그거 어디로 말고는- 장단을 맞춰야 될지. 네. 정치인 테마주가 진짜 관련이 있는 회사는 진짜 아,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너무 이 유튜버들의 그런 좀 맞아요. 미끼들에 속지 마시고요. 네. 사실 한 번에 오른 거 한 번에 꺾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치 투자나 장투 하시려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래프는 보면서 수급 분석은 좀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고. 근데 기업- 지금 또 있죠 밈주식. 2차 전지 말고 초전도체 예.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확실히 기업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장기 투자는 마찬가지고 기업 분석에 대한 분야가 있어야지. 이거 완전 유행 따라서 하다 그러면은 네. 저는 성공하신 분들은 못 봤어요, 진짜. 어느 날 한 시점으로 보면 점으로 보면 돈 번 날이 있는데 네. 결국 선과 면으로 보면 마지막 순간에 네.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을지 저 유행으로 투자하시면 그런 네. 위험성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끌어올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신혜리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